제2권 낙양의 붕괴 제국의 심장이 꺼지다. 1장 환관의 그림자 1절 잦은 출입이 눈에 띄다. 중평 3년 음력 3월 서기 186년 봄. 문은 늘 같은 위치에서 같은 각도로 움직였으나 그 움직임이 차지하는 시간이 달라졌다. 열림과 닫힘 사이에 머물던 정적이 점점 사라지고 소리는 서로를 밀어내듯 이어졌다. 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다음 손이 문에 닿았고 문짝이 완전히 닫히기 전 다시 열리는 경우도 잦아졌다. 그때마다 공기가 흔들렸고 안쪽의 냄새와 바깥의 기운이 구분 없이 섞였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오래 기다렸지만 불리는 순간은 짧았다. 이름이 불려도 이유는 덧붙지 않았고 고개를 끄덕이는 동작만으로 이동이 결정되었다. 발걸음은 바빠졌으나 질서는 보이지 않았다. 같은 신발 소리가 반복되어 바닥을 스쳤고 그 반복 속에서 어느 것이 먼저였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안쪽에서 나온 사람들은 말을 아꼈고 시선을 낮춘 채 곧장 자리를 떠났다. 나오는 길에 서로를 마주쳐도 인사는 줄었고 질문은 거의 오가지 않았다. 문을 닫는 소리가 울리면 주변의 대화가 잠시 멎었다가 다시 이어졌다. 그러나 그 멎는 시간마저 점점 짧아졌다. 정적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끊임없는 통과의 감각이었다. 머무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고 기록할 만한 설명도 따라오지 않았다. 다만 문이 더 자주 움직인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하루의 리듬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점만이 분명해졌다. 해가 높을 때와 낮을 때의 차이는 문 앞에서는 의미를 잃었다. 기다림은 늘어났고 응답은 짧아졌으며 결정은 안쪽에서 이미 내려진 듯 보였다. 그러나 그 결정의 근거는 드러나지 않았다. 문을 지키는 사람은 바뀌지 않았지만 문이 쓰이는 방식은 이전과 달랐다. 경계로서의 기능은 희미해지고 단지 흐름을 통과시키는 장치처럼 작동했다. 문 앞에 남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공기였다. 들어온 공기가 빠져나가기 전에 다시 섞였고 안과 밖의 구분은 점점 흐려졌다. 기다리는 이들은 말보다 자세를 먼저 굳혔다. 손은 자연스레 몸 앞으로 모였고 시선은 문틀 아래에 머물렀다. 불려도 놀라지 않았고 불리지 않아도 이유를 묻지 않았다. 반복되는 움직임 속에서 개인의 차이는 희미해졌다. 누구의 차례인지보다 이 흐름이 멈추지 않는지가 더 중요해진 듯 보였다. 문을 지키는 얼굴은 같았으나 그 얼굴을 바라보는 시선은 점점 짧아졌다. 나는 숫자를 세지 않았다. 몇 번 열리고 닫혔는지를 따지지 않았다. 대신 소리가 끊기지 않는다는 점과
그 끊김 없음이 사람들의 태도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남겼다. 질문을 삼키는 습관과 시선을 피하는 동작, 불려도 이유를 묻지 않는 침묵이 문 앞에서 먼저 굳어졌다. 이 변화는 선언되지 않았고 명령으로 내려오지도 않았다. 다만 문 여닫는 소리가 늘어나는 만큼 말하지 않는 방식이 자리를 잡아갔다. 그 흐름이 분명해졌을 때 이전의 기준은 이미 작동을 멈춘 뒤였다. 이 절 잦은 출입이 눈에 띄다. 문을 드나드는 횟수가 늘어난 뒤부터 얼굴이 남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알아보려 하지 않아도 시선이 머물렀고, 다음에는 고개를 돌리기 전에 이미 익숙함이 앞섰다. 같은 사람이 하루에 2번 보였고, 다음 날에도 같은 시간대에 다시 나타났다. 옷차림은 달랐으나 걸음의 속도와 멈추는 위치는 비슷했다. 문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 얼굴은 말을 하지 않았고 말이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는 표정이었다.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곧바로 움직였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리를 지켰다. 그 반복은 우연처럼 보였으나 점점 규칙에 가까워졌다. 어떤 얼굴은 안으로 들어갔다가 오래 나오지 않았고, 어떤 얼굴은 잠시 머물다 곧바로 밖으로 나왔다. 나올 때의 표정에는 설명이 붙지 않았고, 안에서 무엇을 보았는지도 드러나지 않았다. 문 앞에 남은 사람들은 그 얼굴들을 굳이 바라보지 않았으나 시선이 스치지 않을 수는 없었다. 스친 시선은 곧바로 아래로 떨어졌고, 서로가 무엇을 보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같은 얼굴이 반복될수록 질문은 줄었고, 대신 침묵이 먼저 자리를 잡았다.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 사이에는 말이 오가지 않았고, 그 간격은 자연스러운 듯 유지되었다. 하루가 지나도 그 얼굴들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익숙해진 만큼 더 눈에 띄었다. 나는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그 이름이 불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다. 부르는 쪽은 항상 같았고, 불려 들어가는 얼굴도 비슷했다. 그 사이에서 다른 얼굴들은 점점 보이지 않게 되었다. 기다리다 물러나는 사람은 늘었고, 물러나는 이유를 묻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문 앞의 흐름은 서서히 고정되었고, 그 고정은 사람들의 위치를 조용히 갈라놓았다. 문 앞에 오래 남는 얼굴과 안쪽으로 사라지는 얼굴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생겼다. 그 선은 말로 그어지지 않았고, 손짓으로도 표시되지 않았다. 다만 반복되는 출입과 같은 얼굴에 재등장으로 자연스럽게 굳어졌다. 남는 쪽은 더 오래 서 있었고, 서 있는 동안 점점 움직임을 줄였다.
사라지는 쪽은 빠르게 들어갔고, 돌아올 때에도 머뭇거림이 없었다. 그 차이는 점점 명확해졌지만 누구도 그것을 가리키지 않았다. 가리키지 않음이 오히려 그 차이를 더 굳게 만들었다. 반복은 사람들을 안심시키지 않았고 불안하게 만들지도 않았다. 다만 변화가 이미 끝난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나는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적지 않았다. 대신 같은 얼굴이 다시 보인다는 사실을 남겼다. 그리고 그 반복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남겼다. 새로 나타나는 얼굴보다 이미 본 얼굴이 다시 나타나는지가 더 중요해졌고, 그 중요함은 말없이 공유되었다. 그 순간부터 문 앞의 풍경은 달라졌다. 변화는 더 이상 진행 중이 아니었고, 이미 자리를 잡은 상태처럼 보였다. 말은 점점 짧아졌다. 처음에는 문을 넘기 전 한두 마디가 오갔고 그 말이 누구를 향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같은 얼굴이 반복되고 출입이 잦아지면서서 말은 목적을 잃었다. 부르는 소리는 이름보다 신호에 가까워졌고 대답은 고개를 끄덕이는 동작으로 대체되었다.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설명이 붙지 않았고 남아있는 사람도 이유를 묻지 않았다. 문 앞에서 오가는 말은 점점 줄어들었고 줄어든 말 대신 침묵이 먼저 자리를 차지했다. 누군가 말을 꺼내려다 멈추는 순간이 늘었고 그 멈춤은 자연스러운 선택처럼 보였다.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공기가 퍼졌고 그 공기는 누구의 지시도 없이 공유되었다. 전달되는 말은 짧아졌지만 그 짧음이 가벼움을 뜻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짧은 말 하나가 이전보다 더 많은 움직임을 결정했다. 안쪽에서 전해진 말은 문 앞에서 다시 줄어들었고 줄어든 말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판단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았고 판단의 흔적은 말 속에 남지 않았다. 오직 결과로만 나타났다. 같은 말이 여러 사람에게 전해질 때에도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고 달라지지 않음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다. 문 앞에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고 짧아진 말이 더 이상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졌다. 말이 줄어들수록 고개를 움직이는 횟수는 늘었고 그 작은 움직임들이 하루의 흐름을 대신했다. 고개를 들고 내리는 사이에 결정은 끝났고 끝났다는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문을 열라는 말과 기다리라는 말은 같은 길이로 전달되었고 그 차이는 몸의 방향으로만 드러났다. 말은 사라졌지만 움직임은 더 정확해졌다. 나는 그 말들을 적으려 하지 않았다. 짧아진 말은 기록으로 남기기보다
기록을 비켜가는 성질에 가까웠다. 대신 말이 줄어든 자리에 무엇이 남았는지를 보았다. 남은 것은 기다림이었고, 기다림 속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침묵을 선택하고 있었다. 침묵은 불편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안정을 가진 상태처럼 유지되었다. 누군가는 입을 열었다가 곧 닫았고, 그 닫힘이 어색하지 않게 받아들여졌다. 말하지 않는 방식은 더 분명해졌고, 그 분명함은 소리 없이 퍼졌다. 전달되는 말이 짧아진 만큼 말하지 않는 규칙은 단단해졌다. 누구도 그 규칙을 설명하지 않았고, 설명이 없다는 사실조차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다. 문 앞의 풍경은 이전과 다른 상태로 고정되었고, 그 고정은 움직임보다 침묵으로 유지되었다. 말은 더 줄어들 여지도, 다시 길어질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짧아진 말은 이미 충분했고, 더 많은 말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다. 그 판단이 언제 내려졌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듯 행동하고 있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줄어들었지만, 느껴지는 것은 오히려 늘어났다. 문 앞의 소리는 이전보다 단순해졌고, 움직임도 익숙한 범위 안에서 반복되었으나, 그 반복을 묶고 있는 무언의 방향이 분명해졌다.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보다 언제 움직이지 않는지가 더 중요해졌다. 기다림은 단순한 정지가 아니라 선택처럼 보였고, 그 선택은 말없이 공유되었다. 안쪽을 향한 흐름과 바깥에 머무는 흐름은 섞이지 않았고, 그 경계는 눈으로 보이지 않았으나 몸은 정확히 반응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따랐고, 따르지 않는 움직임은 스스로 줄어들었다. 누군가 흐름을 거스르려다 멈추는 순간이 있었고, 그 멈춤은 주변의 시선을 끌지 않았다. 시선이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 흐름의 존재를 드러냈다. 말이 사라진 자리를 대신한 것은 공기의 무게였다. 공기는 특정 방향으로만 흐르는 듯했고, 그 방향은 설명 없이도 느껴졌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보지 않았지만, 같은 순간에 고개를 들거나 내렸다. 그 동작의 일치는 약속처럼 보였으나, 약속을 나눈 흔적은 없었다. 나는 그 일치를 기록하려다 멈췄다. 기록하려는 순간 그것이 이미 말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흐름은 명령보다 앞섰고, 명령이 내려오지 않아도 작동했다. 그 흐름은 누군가의 의지로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도 지나치게 안정적이었다. 하루의 시간대가 바뀌어도 흐름은 유지되었고, 사람들 역시 그 유지에 익숙해졌다. 익숙함은 안심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불안으로도 이어지지 않았다.
다만 다른 선택지를 떠올리는 힘을 약하게 만들었다. 흐름을 따르는 것은 생각보다 쉬웠고, 거스르는 것은 굳이 시도할 필요가 없어 보였다. 머뭇거리는 발걸음은 점점 줄었고, 멈춤은 더 짧아졌다. 누군가는 잠시 서 있다가 자연스럽게 방향을 바꾸었고, 그 선택에 대해 설명을 요구받지 않았다. 설명이 필요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분명한 기준처럼 작용했다. 보이지 않는 선은 점점 또렷해졌지만 그 선을 가리키는 손은 없었다. 가리키지 않음이 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묻지 않았고, 묻지 않음으로써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 행동했다. 나는 그 흐름의 시작점을 찾지 못했다. 언제부터였는지, 누가 먼저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 와서는 모두가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었다. 보이지 않는 흐름은 소리 없이 사람들을 나누었고, 나뉜 상태를 자연스러운 풍경처럼 고정시켰다. 그 고정은 선언되지 않았고, 기록으로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문 앞에 서 있는 동안 누구나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느끼는 데에는 말이 필요 없었고, 느꼈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흐름은 더 강해지지도 약해지지도 않은 채 유지되었고, 그 유지 자체가 다음 움직임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였다. 보이지 않는 흐름은 이미 다음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다. 2절 궁중의 공기가 달라지다. 중평 3년 음력 5월 서기 186년 초여름. 웃음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길이부터 짧아졌다. 인사를 대신하던 웃음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중간에서 끊겼고, 끊긴 자리에 남은 숨은 다음 말로 이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웃으려다 한 박자 늦게 멈췄고, 그 멈춤은 주변의 시선을 불러오지 않았다. 웃음이 나올 법한 순간에도 입꼬리는 잠시 오르다 내려왔고, 내려오는 속도가 오르는 속도보다 빨랐다. 궁중의 낮은 길어졌지만 그 길어진 시간만큼 웃음은 늘지 않았다. 낮 동안 쌓인 열기는 해가 기울어도 쉽게 빠지지 않았고, 그 열기 속에서 웃음은 오히려 부담스러운 소리처럼 느껴졌다. 웃음이 줄어든 자리는 공백으로 남지 않았다. 대신 짧은 숨과 낮춘 시선, 말끝을 삼키는 습관이 그 자리를 채웠다. 누군가는 예전처럼 웃음을 흘리듯 내보내려다 옆에 선 사람의 얼굴을 보고 곧바로 멈췄다. 멈춘 이유를 묻는 이는 없었고, 묻지 않음이 더 자연스러운 반응처럼 이어졌다. 웃음이 줄어들수록 대화는 기능적인 말만 남겼고, 기능적인 말은 더 빨리 끝났다. 끝난 대화 뒤에는 설명이 따라오지 않았고,
설명이 없다는 사실도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다. 웃음은 허락이 필요한 행동처럼 느껴졌지만 허락을 확인하는 절차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같은 기준을 공유하는 듯 보였다. 초여름의 공기는 무거웠고 그 무거움은 소리보다 먼저 얼굴에 남았다. 웃지 않는 얼굴들이 늘어났지만 그 얼굴들은 불편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웃지 않는 상태가 기본처럼 자리 잡아갔다. 누군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짧게 소리를 내면 그 소리는 금세 다른 소리에 덮였고 덮였다는 사실조차 오래 남지 않았다. 웃음이 줄어든 만큼 긴장은 늘지 않았다. 대신 조심이 늘었고 그 조심은 서로에게 전염되듯 퍼졌다. 사람들은 웃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충분하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웃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다른 소리들이 남았다.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와 발걸음이 멈추는 소리. 숨을 고르는 짧은 기척이 이전보다 또렷해졌다. 그 소리들은 웃음처럼 흘러가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렀다. 머물러 있는 동안 사람들은 자신의 표정을 한 번 더 정리했고 정리된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누군가는 무심코 웃음이 나올 뻔한 순간에 고개를 돌렸고 고개를 돌린 방향에는 이미 비슷한 표정들이 모여 있었다. 그 모임은 의도된 것이 아니었지만 반복될수록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다. 웃음이 없는 대화는 짧았고 짧은 대화는 더 많은 공백을 남겼다. 그 공백은 불편함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받아들여졌다. 나는 웃음이 마지막으로 길게 이어졌던 순간을 떠올리려다 멈췄다. 떠올리려는 시도 자체가 이 공간에서는 필요 없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웃음이 줄어드는 동안에도 하루는 흘렀고 흘러가는 시간은 웃음의 부재를 특별한 사건으로 만들지 않았다. 웃지 않는 방식은 서서히 몸에 익었고 그 익숙함은 말없이 공유되었다. 초여름의 궁중에서 웃음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소리로 밀려난 듯 보였다. 남아있는 것은 웃음 대신 유지되는 태도였고 그 태도는 누구의 지시도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시선은 먼저 움직였다. 말보다 빠르고 웃음보다 조용하게 서로를 비켜갔다. 복도를 마주 지나칠 때 눈은 자연스레 다른 곳을 향했고 그 다른 곳에는 특별한 대상이 없었다. 기둥의 문양이나 바닥의 균열, 닫힌 문 위의 먼지가 잠시 시선을 받아냈다가 곧 놓아주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보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어디쯤 있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는 듯 보였다. 눈을 마주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위치와 거리를 유지했다. 시선을 피하는 동작은 말없이 공유되었고 그 공유는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누군가 시선을 들었다가 마주칠 것 같아 보이면 그 전에 고개가 먼저 돌아갔다. 돌아간 방향에는 항상 다른 대상이 있었고 그 대상은 바라볼 이유가 없어도 충분히 오래 응시되었다. 초여름의 공기는 무거웠고 그 무게는 눈꺼풀에도 닿는 듯했다. 시선을 오래 붙잡고 있는 일은 피로를 부르는 행동처럼 느껴졌고 피로를 감수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궁중의 길은 넓었지만 시선이 오갈 수 있는 범위는 점점 좁아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고 누군가는 앞만 보며 지나갔다. 앞을 본다는 것은 상대를 본다는 뜻이 아니었고 단지 빈 공간을 통과한다는 의미에 가까웠다. 시선이 닿지 않는 상태에서 말은 더 줄었고 말이 줄어든 만큼 몸의 방향이 중요해졌다. 어느 쪽으로 몸을 돌리느냐에 따라 대화의 가능성은 열리거나 닫혔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실제로 열리지 않았고 닫히는 일만 반복되었다. 시선을 피하는 습관은 빠르게 몸에 익었고 익숙해질수록 그 동작은 더 자연스러워졌다. 누군가를 보지 않는 것이 무례가 아니라 배려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다. 배려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음에도 모두가 같은 기준을 따르고 있는 듯 보였다. 나는 그 기준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지금 이곳에서는 시선을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움직임처럼 여겨지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지 않는 공간에서는 질문도 발생하지 않았고 질문이 없으니 대답도 필요 없었다. 시선이 오가지 않는 만큼 오해도 줄어들었고 오해가 줄어든 자리에 침묵이 고였다.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유지해야 할 상태처럼 받아들여졌다.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했고 확인은 다시 시선을 낮추는 동작으로 이어졌다. 고개를 들지 않아도 길을 잃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기자 굳이 앞을 볼 이유도 사라졌다. 시선이 닿지 않는 대신 기척에는 더 민감해졌다. 발걸음의 속도와 옷자락이, 스치는 방향, 숨을 고르는 타이밍이 이전보다 또렷하게 느껴졌다. 기억에 남는 것은 얼굴이 아니라 움직임이었고 움직임은 이름보다 오래 남았다. 누군가 다가오면 먼저 느껴졌고 느껴진 뒤에야 몸이 반응했다. 그 반응은 피하는 쪽으로만 이어졌다. 피함은 회피가 아니라 질서처럼 작동했고 질서는 설명 없이 유지되었다.
시선을 들지 않는 방식은 궁중의 공기를 더 조용하게 만들었고, 그 조용함은 서로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강화했다. 초여름의 궁중에서 시선은 서로를 확인하는 도구가 아니라 서로를 비켜 가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그 변화는 선언되지 않았고, 누구도 먼저 따르자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다. 시선이 피해서 움직이는 동안 궁중의 공기는 더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은 다음 변화가 가까이 와 있음을 예고하는 듯 보였다. 아무도 그것을 말하지 않았지만, 말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충분하다는 분위기가 굳어지고 있었다. 밤이 길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등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밤은 더 오래 느껴졌다. 해가 기울면 자연스레 어두워지던 공간에 빛이 남았고, 그 빛은 필요 이상으로 머물렀다. 복도와 전각의 등불은 한 번 켜지면 쉽게 꺼지지 않았고, 꺼질 이유를 찾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낮 동안 쌓인 열기가 밤에도 가라앉지 않자 사람들은 빛을 유지함으로써 시간을 붙잡아 두려는 듯 보였다. 등불 아래에서는 대화가 늘지 않았고, 오히려 줄어들었다. 빛은 있었지만 소리는 적었고, 적은 소리는 더 또렷하게 울렸다가 곧 사라졌다. 밤에 남은 사람들은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유지했고, 등불 곁을 벗어나지 않았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피해야 할 방향처럼 여겨졌다. 누군가는 등불이 있는 곳에 섰어. 오래 머물렀고, 머무는 동안에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빛은 얼굴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지만, 그 얼굴들은 서로를 향하지 않았다. 빛이 비출수록 시선은 더 낮아졌고, 낮아진 시선은 다시 등불의 아래로 모였다. 밤의 등불은 길을 밝히기보다는 경계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듯 보였다. 어디까지가 안전한 공간인지, 어디서부터 벗어나야 하는지를 말없이 나누고 있었다. 초여름의 밤 공기는 무거웠고, 그 무게는 빛 주변에 더 짙게 머물렀다. 등불이 오래 켜져 있는 동안 사람들은 밤을 끝내지 않았다. 끝내지 않는 밤은 다음 날로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느낌은 피로로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깨어 있음이 기본 상태가 된 듯 보였다. 밤에 해야 할 일은 늘지 않았지만, 밤에 멈추는 일은 줄어들었다. 등불 아래에서는 기록이 오가지 않았고, 명령도 들리지 않았다. 다만 기다림이 있었고, 그 기다림은 빛과 함께 유지되었다. 등불을 끄는 행위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신호였으나, 그 신호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누군가 등불 쪽으로 다가오면 이미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은 조금씩 자리를 내주었다.
느꼈다. 내준 자리는 비어 있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자연스럽게 채웠다. 빛이 오래 머무르자 시간의 감각도 함께 흐려졌다. 밤이 깊어졌는지 아니면 아직 머물러 있는지 구분하려는 시도는 사라졌다. 사람들은 시각 대신 빛의 위치로 시간을 짐작했고, 그 위치가 변하지 않는 한 밤은 계속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누군가는 졸음을 느끼는 순간 고개를 들었고, 등불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다시 움직임을 멈췄다. 깨어있음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환경의 상태처럼 유지되었다. 어둠이 물러난 자리에서 긴장은 생기지 않았고, 대신 지속이라는 감각이 천천히 퍼졌다. 지속은 명령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설명도 요구하지 않았다. 등불이 오래 켜져 있는 동안 밤은 더 이상 쉼의 시간이 아니었다. 쉼이 사라진 자리에 불안이 바로 들어서지도 않았다. 대신 끝내지 않는 상태가 자리 잡았고, 그 상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빛이 유지되는 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물렀다. 머무는 동안 밤은 흘렀지만 흐른다는 느낌은 희미해졌다. 초여름의 궁중에서 밤의 등불은 시간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멈춘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 유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었으나 지금 이 밤에는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정적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았다. 소리가 줄어든 자리에 자연스럽게 남았고, 남아있는 동안 누구도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 않았다. 웃음이 사라지고 시선이 피한 뒤 등불 아래에 남은 밤이 길어지자 궁중에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고요가 깔렸다. 이 고요는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무엇인가가 빠져나간 뒤 남은 흔적처럼 느껴졌다. 발걸음은 여전히 오갔지만 소리는 바닥에 닿기 전에 흡수되었고, 문이 여닫히는 소리도 예전처럼 울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누가 있는지 알고 있었고, 알고 있다는 사실을 굳이 드러내지 않았다. 정적은 귀를 막는 침묵이 아니라 말을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머뭇거리게 만드는 공기였다. 초여름의 더운 밤에도 남이 식는 느낌이 들었고, 그 식음은 불쾌함보다 경계에 가까웠다. 누군가는 말을 하려다 숨을 고르는 데서 멈췄고, 멈춘 뒤에는 다시 시도하지 않았다. 시도하지 않음이 더 안전한 선택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정적은 질문을 낳지 않았고, 질문이 없으니 답도 필요 없었다. 필요 없다는 판단은 누가 내린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우연히 형성된 것도 아니었다. 다만 모두가 같은 순간에
같은 결론에 도달한 듯 보였다. 궁중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그 무게는 사람들을 눌러앉히지 않았다. 대신 움직임의 폭을 자연스럽게 줄였고 줄어든 폭 안에서만 행동이 이어졌다. 작은 소리 하나가 정적을 깨뜨릴 것처럼 느껴졌으나 실제로는 아무도 그것을 깨뜨리지 않았다. 정적이 오래 이어질수록 그 상태는 깨져서는 안 되는 기준처럼 굳어졌다. 누군가 기침을 하면 그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고 크게 들렸다는 사실이 다시 침묵을 불러왔다. 말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호흡과 옷자락의 마찰음,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낮은 발소리뿐이었다. 그 소리들조차 서로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자연스레 낮아졌다. 사람들은 소리를 줄이기 위해 애쓰지 않았고 애쓸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다.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적은 사람들을 긴장시키지 않았지만 풀어주지도 않았다. 풀리지 않은 상태가 오래 유지되자 그 상태 자체가 기본처럼 받아들여졌다. 불안은 소리로 드러나지 않았고 표정으로도 쉽게 읽히지 않았다. 다만 모두가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 불안은 충분히 공유되고 있었다. 누군가는 같은 자리에 오래 서 있었고 오래 서 있는 동안에도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방향을 바꾸는 일조차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감각이 스며 있었기 때문이다. 초여름의 궁중에서 남은 정적은 잠시 머무는 공백이 아니라 유지되어야 할 상태로 받아들여졌다. 그 상태는 누군가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고 해제될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정적은 말보다 먼저 도착했고 말보다 오래 남았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사람들은 다음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소리 없이 느끼고 있었다. 느꼈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도 없었고 확인하지 않음이 오히려 더 안전한 선택처럼 여겨지고 있었다. 3절 명령이 그대로 닿지 않다. 중평 3년 음력 9월 서기 186년 가을. 기다림은 점점 길어졌고 그 길어짐은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았다. 명령이 오기 전까지 머무는 시간은 늘 비슷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그 끝이 가늠되지 않기 시작했다. 아침에 도착해야 할 말은 해가 기울 때까지 닿지 않았고 해가 기울어도 여전히 소식은 없었다. 사람들은 기다림을 특별한 일로 여기지 않으려 했고 그 태도는 표정과 몸짓에 그대로 드러났다. 기다리는 동안 다른 일을 하는 척했으나 실제로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전달을 맡은 이는
이미 떠났다는 말만 남겼고 그 뒤에 이어질 설명은 붙지 않았다. 가을의 공기는 맑았지만 그 맑음은 마음을 가볍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리가 또렷해질수록 오지 않는 말의 부재가 더 분명해졌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고 떠나지 않는 선택은 자연스럽게 굳어졌다. 혹시라도 그 사이에 명령이 도착할까 하는 감각이 모두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감각은 구체적인 기대가 아니라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한다는 막연한 확신에 가까웠다. 누군가는 시간을 묻는 듯 하늘을 올려다보았다가 곧 시선을 내렸고 그 동작은 질문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질문이 생기기에는 기다림이 이미 너무 길어졌기 때문이다. 명령이 닿지 않는 동안에도 일상적인 움직임은 이어졌지만 그 움직임은 목적 없이 반복되었다. 문을 열고 닫는 손길은 조심스러워졌고 발걸음은 불필요하게 커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제어했다. 가을바람이 스칠 때마다 옷자락이 흔들렸으나 그 흔들림조차 주의를 끌지 않으려는 듯 낮게 유지되었다. 기다림은 피로로 나타나지 않았고 조급함으로도 드러나지 않았다. 대신 시간의 감각이 늘어지며 지금이 어느 시점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졌다. 해가 어디쯤 와 있는지 가늠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그 시도는 곧 의미를 잃었다. 명령이 오지 않는 상태가 길어지자 기다림 자체가 하나의 상태로 굳어졌다. 전달을 기다리는 시간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다음 행동을 유예하는 상태로 자리 잡았다. 누구도 그 상태를 깨뜨리려 하지 않았고 깨뜨려야 할 이유도 찾지 않았다. 말을 먼저 꺼내는 일은 불필요한 움직임처럼 느껴졌고 그 불필요함을 감수할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명령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확인되지 않았기에 부정도 할 수 없었다. 모두는 그 사이 어딘가에 머물렀다.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고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 가을의 궁중에서 기다림은 점점 길어졌고 길어진 기다림은 하나의 방식처럼 받아들여졌다. 그 방식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미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전달을 기다리는 시간은 흘러갔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성질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름은 말로 설명되지 않은 채 조용히 모두에게 공유되고 있었다. 말은 도착했으나 처음 들었던 형태로 머물지 않았다. 전달되었다고 여겨진 말은 사람을 거칠 때마다 조금씩 달라졌고 그 달라짐은 수정이나 보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형처럼
이어졌다. 처음에는 어조가 달라졌고 다음에는 순서가 바뀌었으며 어느 순간부터는 핵심이 무엇이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게 되었다. 말을 전한 이는 자신이 들은 그대로를 전했다고 믿었고 그 믿음은 의심받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말을 2번 들은 사람은 없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전해졌음에도 받아들여진 내용은 서로 어긋나 있었다. 가을의 공기는 차분했으나 그 차분함 속에서 말의 윤곽은 쉽게 흩어졌다. 사람들은 말의 차이를 지적하지 않았고 지적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혼란을 피하려는 듯 보였다. 전해진 말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그 바뀜의 책임을 묻는 이는 없었다. 책임을 묻기에는 말이 이미 너무 멀리 흘러가 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처음 들은 말을 기준으로 움직였고 누군가는 마지막에 들은 말을 따랐다. 그 사이의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고 드러나지 않게 유지되었다. 말이 바뀔수록 행동은 조심스러워졌고 조심스러운 행동은 다시 말을 줄였다. 줄어든 말은 다시 변형되기 쉬운 형태로 남았다. 가을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낙엽의 방향이 달라지든 말도 전달되는 경로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그 흩어짐은 혼란으로 폭발하지 않았다. 모두가 비슷한 속도로 말을 받아들이고 비슷한 속도로 읽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해진 말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머물렀고 확정되지 않았기에 정정도 필요 없었다. 누군가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으나 그 말이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은 이어지지 않았다. 질문이 이어지지 않는 한 말의 변화는 문제로 드러나지 않았다. 말이 분명하지 않자 사람들은 말보다 상황을 먼저 살폈다. 누가 움직이는지, 누가 머무는지, 어떤 방향으로 시선이 쏠리는지가 말의 역할을 대신했다. 상황은 말처럼 흔들리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신뢰할 만한 기준이 되었다. 그 결과 말은 지시의 도구라기보다 이미 정해진 흐름을 확인하는 신호처럼 쓰였다. 신호는 정확할 필요가 없었고 대략적인 방향만 전달되면 충분했다. 전달되는 말이 조금씩 달라도 그 말이 가리키는 쪽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말의 정확성을 요구하지 않았고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각자의 판단을 보호했다. 가을의 궁중에서 말은 점점 가벼워졌지만 그 가벼움이 안일함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모두가 말의 불안정함을 전제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전제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굳어졌다. 전해진 말이 바뀌는 동안에도 하루는 흘렀고 그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바뀐 말에 맞춰 자신의 위치를 조금씩 조정했다. 조정은 눈에 띄지 않게 이루어졌고 눈에 띄지 않음으로써 유지되었다.
말이 처음과 다르다는 사실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으나 그 다름을 확인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확인하지 않음이 가장 안전한 선택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가을의 공기 속에서 전해진 말은 더 이상 하나의 내용으로 묶이지 않았고 풀린 채로 흘러다니는 상태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책임은 한 지점에 머물지 못하고 조용히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누가 맡아야 할지 분명해 보였던 일들이 말이 바뀌고 전달이 늦어지는 동안 점점 손을 떠났다. 어떤 결정은 이미 내려졌다고 여겨졌으나 그 결정을 확인해 줄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는 자신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하려다 멈췄고 멈춘 채로 다음 움직임을 기다렸다. 책임을 묻는 말은 나오지 않았고 나오지 않음으로써 각자의 판단은 유예되었다. 가을의 공기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 속에서 경계는 흐릿해졌다. 누가 결정권자인지, 어디까지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문서에도 말에도 분명히 남아있지 않았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관례와 추측이었고 관례와 추측은 상황에 따라 쉽게 달라졌다. 누군가는 자신이 맡은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피하려 했고, 누군가는 이미 넘어온 범위를 되돌려 놓으려 했다. 그러나 되돌려 놓을 대상이 명확하지 않자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줄어든 움직임만큼 책임의 무게도 가벼워진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어디에도 내려앉지 않은 채 공중에 떠 있었다. 가을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흩어지듯 책임도 사람과 자리 사이를 옮겨 다녔다. 그 옮겨 다님은 소란을 일으키지 않았고 오히려 조용히 받아들여졌다. 모두가 같은 속도로 한 걸음씩 물러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 앞에 나서면 그 뒤에 따를 사람이 보이지 않았고 따르지 않음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 대신 아직 때가 아니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쓰였다. 아직이라는 말은 끝을 약속하지 않았고 약속하지 않음이 오히려 안전했다. 가을의 궁중에서 책임은 개인의 선택으로 보이지 않았고 구조의 결과처럼 느껴졌다. 그 구조 안에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 조심스러워졌고 조심스러움은 다시 책임의 범위를 좁혔다. 좁혀진 범위 안에서는 큰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었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은 행동을 더디게 만들었다. 누군가는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를 기다렸으나 명확해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책임이 흩어진 상태가 오래 이어지자
그 흩어짐 자체가 하나의 질서처럼 받아들여졌다. 누구도 책임을 끌어모으려 하지 않았고, 끌어모으지 않음으로써 현재의 자리는 유지되었다.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선택이 되었고, 그 선택은 말없이 공유되었다. 누군가는 잠시 앞을 내다보려다 곧 시선을 거두었고, 그 거둠은 다른 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해졌다. 책임이 돌아올 가능성을 기대하기보다 지금의 상태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더 현실적인 판단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명확함이 오지 않는 동안에도 하루는 흘렀고 흘러가는 시간은 책임의 공백을 문제로 드러내지 않았다. 문제로 드러나지 않자 공백은 상태처럼 굳어졌다. 가을의 공기 속에서 책임은 흩어졌고 흩어진 채로 다시 모일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 흩어짐은 누구의 의도도 아니었지만 모두가 그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책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 현재의 자리를 유지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었다. 그 선택은 선언되지 않았고 기록으로도 남지 않았다. 다만 움직임이 줄어든 자리말이 사라진 틈 속에서 조용히 굳어지고 있었다. 신뢰는 무너지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대신 미세한 흔들림으로 먼저 드러났고, 그 흔들림은 알아차리려 하지 않으면 지나칠 수 있을 만큼 작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고, 같은 말투로 인사를 나누었으며, 겉으로 보기에 달라진 것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동작 사이에 짧은 간격이 생겼고, 그 간격은 곧바로 메워지지 않았다. 누군가의 말을 들은 뒤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의 시간이 길어졌고 끄덕임이 나온 뒤에도 확신은 따라오지 않았다. 가을의 공기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은 안정이라기보다 긴장을 덮어두는 얇은 막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말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속으로 가늠하고 있었다. 그 가늠은 표정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질문으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한 번 더 확인하려는 시선이 잠시 머물렀다가 곧 사라졌다.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말은 이전보다 조심스럽게 다루어졌다. 말을 전하는 쪽은 단정적인 표현을 피했고 듣는 쪽은 그 말이 어느 범위까지 유효한지 스스로 선을 그었다. 선은 사람마다 달랐고 다르다는 사실이 문제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문제로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흔들림은 조용히 유지되었다. 누군가는 이전처럼 상대의 판단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고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대신 자신의 선택을 조금 더
좁은 범위 안에서만 실행했다. 그 선택은 안전해 보였고, 안전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반복되었다. 반복되는 동안 신뢰는 다시 쌓이지 않았고,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았다. 가을 바람이 스칠 때마다 나무잎이 흔들리되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신뢰도 흔들린 채로 자리를 유지했다. 신뢰가 말에서 물러나자 행동의 순서가 미세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모고는 한 번 더 확인을 거쳤고, 확인은 다시 다음 단계로 넘겨졌다. 넘겨진 뒤에도 바로 움직이지 않고 잠시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 머무름은 지체로 불리지 않았고 신중함이라는 말로도 설명되지 않았다. 다만 모두가 같은 속도로 조심스러워지고 있다는 감각만이 공유되었다. 누군가는 상대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상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살폈다. 말보다 몸의 방향, 시선의 흐름, 머무는 시간의 길이가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뢰는 여전히 필요했지만 이제는 직접 말로 주고받는 대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추정해야 하는 요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믿는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말로 규정되지 않은 상태가 가장 편안했기 때문이다.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흔들림은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 유지될 수 있었다. 신뢰가 흔들리는 기색은 행동의 미세한 차이로만 남았다. 보고의 순서가 바뀌고 확인의 단계가 하나 더 늘었으며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즉시 움직이지 않는 일이 잦아졌다. 그 모든 변화는 설명 없이 이루어졌고 설명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새로운 기준처럼 받아들여졌다. 가을의 궁중에서 신뢰는 여전히 필요했으나 이전처럼 당연한 전제는 아니었다. 모두가 그 사실을 느끼고 있었지만 느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확인하는 순간 흔들림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다는 감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뢰는 흔들린 채로 유지되었고 그 유지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조금 더 멀리 두는 법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 거리감은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았으나 이미 궁중의 공기 속에 고르게 퍼져 있었다. 사절 이상한 징후들이 적히다. 중평 3년 음력 11월 서기 186년 겨울. 종이와 붓은 필요해져서 꺼내진 것이 아니라 꺼내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나왔다. 한동안 접혀 있던 종이는 서랍의 아래에서 조심스레 끌려 나왔고 마르지 않은 듯 보이던 붓은 물에 적셔져 본래의 형태를 되찾았다. 기록은 오랫동안 미뤄져 있었고 미뤄진 이유를 설명하는 말은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적지 않으면 더 큰 공백이 생길 것 같은 감각이 사람들을 움직였다. 겨울의 공기는 차가웠고 그 차가움은 손끝에서 먼저 느껴졌다.
붓을 쥔 손은 이전보다 천천히 움직였고, 한 획을 긋기 전 잠시 머뭇거리는 시간이 길어졌다. 종이 위에는 결정이 아니라 관찰이 놓였고, 관찰은 판단을 앞서지 않았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적기보다 무엇이 멈추어 있는지를 남기는 쪽이 자연스럽게 선택되었다. 기록하는 이는 사실을 정리하려 하지 않았고, 정리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를 옮겨 적는데 집중했다. 문장은 길어지지 않았고, 단어는 신중하게 골라졌다. 누군가가 곁에 서서 내용을 묻는 일은 없었고, 묻지 않음이 기록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처럼 받아들여졌다. 겨울의 궁중에서는 소리가 적었고, 그 적은 소리마저 기록을 방해하지 않도록 낮아졌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 붓끝이 스치는 소리는 이전보다 또렷했으나 그 또렷함은 긴장을 부르지 않았다. 기록은 상황을 바꾸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상황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남기는 방식처럼 보였다. 누군가는 기록이 시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안도했고, 안도는 말로 표현되지 않았다. 기록하는 동안에도 명령은 오지 않았고, 오지 않음은 이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종이 위에 남은 것은 결론이 아니라 징후였고, 징후는 서로 연결되지 않은 채 나열되었다. 나열된 문장들은 아직 하나의 의미를 이루지 않았으나 이루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기록이 이어질수록 손의 움직임은 더 조심스러워졌고, 빠르게 적어 내려가던 습관은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한 줄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여백을 확인했고, 여백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다음 문장을 부르지 않았다. 적는 행위는 채움이 아니라 간격을 남기는 일처럼 느껴졌다. 누군가는 이미 적힌 문장을 다시 읽었으나 고치려 들지는 않았다. 고친다는 행위는 판단을 동반했고, 판단은 아직 기록의 단계가 아니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종이 위의 글자는 서로를 밀지 않았고, 떨어진 거리만큼 각자의 위치를 유지했다. 그 거리감은 기록자의 태도와 닮아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 않고, 그렇다고 멀리 던져버리지도 않는 상태가 조심스럽게 유지되었다. 겨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종이와 붓은 다시 자리를 잡았고, 그 자리 잡음은 다음 행동을 예고하기보다 현재의 상태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기록은 시작되었지만 끝을 향하지는 않았다. 다만 멈춰 선 시간 위에 조용히 내려앉아 사라지지 않도록 눌러두고 있을 뿐이었다. 적힌 문장들은 아직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지만, 설명하지 않는 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더 중요해 보였다. 그 중요함은 말로 규정되지 않았고, 규정되지 않음으로써 유지되었다. 겨울의 궁중에서
종이와 붓은 다시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움직임의 시작이 아니라 정지의 확인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기록이 이어지자 말은 더 이상 문장으로 붙잡히지 않고 항목으로 나뉘기 시작했다. 누군가 들었다고 전한 말은 그대로 옮겨 적히지 않았고 그 말이 속한 자리만이 표시되었다. 언제 들었는지,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어디에서 오갔는지가 먼저 적혔고 말의 내용은 그 아래에 짧게 놓였다. 짧아진 말은 서로를 설명하지 않았고 대신 서로의 차이를 드러냈다. 같은 날에 들은 말들이 나란히 놓였으나 그 사이에는 연결을 시도한 흔적이 없었다. 겨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붓끝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했고 그 간격은 의도적으로 비워진 듯 보였다. 항목은 번호로 묶이지 않았고 제목도 붙지 않았다. 다만 작은 표시가 남아 서로 다른 성격의 말들이 같은 종이 위에서 섞이지 않도록 구분해 주었다. 기록하는 이는 판단을 미루었고 미룬 판단은 항목화라는 방식으로 대체되었다. 한 항목이 끝나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고 넘어가는 사이에는 잠시 손이 멈췄다. 멈춤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다음 말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준비처럼 보였다. 들은 말을 항목으로 나누는 동안 말의 무게는 고르게 분산되었다. 어떤 말도 중심을 차지하지 않았고 어떤 말도 즉시 배제되지 않았다. 모두가 나열된 상태로 남았고 나열됨 자체가 기록의 목적처럼 느껴졌다. 겨울의 궁중에서는 소리가 적었고 그 적은 소리 속에서 항목의 수만이 조용히 늘어났다. 누군가는 같은 말을 다시 들었다고 전했으나 그 말은 이전 항목에 합쳐지지 않았다. 대신 비슷한 위치의 새 항목으로 놓였고 비슷하다는 사실만이 묵묵히 드러났다. 항목 사이의 간격은 조금씩 달랐고 그 차이는 의도적으로 조정되지 않았다. 기록은 균형을 맞추려 하지 않았고 균형을 맞추지 않음으로써 현재의 혼재를 그대로 보존했다. 항목이 늘어날수록 종이 위에는 독특한 리듬이 생겼다. 짧은 문장과 빈 여백이 반복되며 읽기보다 바라보는 데 가까운 형태가 만들어졌다. 기록자는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는 대신 중간에서 멈추거나 이미 적힌 부분으로 되돌아가기도 했다. 되돌아간다고 해서 수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단지 같은 항목이 다시 눈에 들어올 뿐이었다. 그 반복된 시선은 확인이라기보다 익숙해짐에 가까웠다. 항목 하나하나는 아직 의미를 갖지 않았으나 그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황의 무게가 느껴졌다. 말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나열되어 있다는 점이
오히려 지금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누군가 이 항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지 않았고 묻지 않음이 가장 적절한 반응처럼 받아들여졌다. 들은 말을 나누는 작업은 결론을 향하지 않았고 정리를 약속하지도 않았다. 다만 나뉘어 놓음으로써 섞여 사라질 위험만을 막고 있었다. 겨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종이는 조금씩 채워졌고 채워진 만큼 여백의 질감도 더 분명해졌다. 항목으로 나뉜 말들은 아직 서로를 부르지 않았고 부르지 않음으로써 각자의 위치를 유지했다. 기록은 계속되었지만 흐름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들은 말들이 항목으로 나뉘는 동안 시간은 정지된 듯 보였고 그 정지는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남기기에 충분해 보였다. 기록은 분류에 이르렀으나 이해에는 아직 닿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항목이 늘어나자 표시도 함께 늘어났다. 처음에는 단순한 구분이었고 다음에는 서로를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한 작은 흔적에 불과했으나 같은 유형의 말이 반복되면서 표시의 수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 붓끝은 같은 위치에 멈추는 일이 잦아졌고 그 멈춤마다 비슷한 기호가 남았다. 기호는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고 다만 이전에 보았다는 사실만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다. 기록자는 같은 표시를 다시 그릴 때마다 잠시 손을 고쳐 잡았고 그 동작은 습관처럼 반복되었다. 겨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종이 위에는 말보다 표시가 먼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같은 표시가 연달아 나타나는 부분에서는 문장을 읽지 않아도 유사한 흐름이 느껴졌고 그 느낌은 판단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판단 대신 확인이 있었고 확인은 다시 표시를 늘렸다. 누군가는 이 표시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지 않았고 묻지 않음으로써 표시들은 설명 없이 자리를 지켰다. 표시가 반복될수록 종이 위의 여백은 점점 줄어들었으나 답답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빈 공간과 표시가 일정한 리듬을 이루며 페이지를 채워 나갔다. 기록자는 새로운 말을 적을 때마다 이전의 표시를 흘끗 살폈고 같은 유형임을 확인하면 망설임 없이 같은 흔적을 남겼다. 그 흔적은 말들을 묶지 않았고 다만 나란히 놓이게 했다. 나란히 놓인 항목들 사이에서 순서는 중요하지 않았고 반복되었다는 사실만이 조용히 강조되었다. 겨울의 궁중은 여전히 고요했고 고요 속에서 종이를 넘기는 소리와 붓끝이 찍히는 미세한 마찰음이 또렷하게 들렸다. 표시가 늘어나는 동안에도 기록은 속도를 높이지 않았고
오히려 같은 리듬을 유지했다. 같은 표시가 다시 나타날 때마다 기록자는 이미 본 장면을 다시 마주한 듯 잠시 멈췄다가 다음 줄로 내려갔다. 그 멈춤은 놀람도 확신도 아닌 상태로 남았다. 반복은 결론을 요구하지 않았고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계속될 수 있었다. 종이 위에 쌓인 표시들은 아직 하나의 도형을 이루지 않았고 다만 점처럼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점의 수가 늘어날수록 그 흩어짐 자체가 하나의 풍경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표시들은 서로를 부르지 않았고 연결을 시도하지도 않았다. 그 대신 같은 위치에 다시 나타남으로써 이전의 흔적을 조용히 덧씌웠다. 덧씌워진 흔적은 두꺼워지지 않았고 얇게 겹쳐지며 페이지 전체에 고르게 퍼졌다. 반복되는 표시를 바라보는 동안 기록자는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의미를 찾는 순간 표시들은 분류나 판단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해석이 아니라 축적이라는 감각이 손끝에 남아 있었다. 표시 하나하나는 미약했으나 그것들이 늘어나는 과정 자체가 이미 충분한 증거처럼 느껴졌다. 겨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종이는 조금씩 무거워졌고 무거워진 종이는 더 이상 쉽게 접히지 않았다. 기록은 계속되었고 표시도 늘어났으며 늘어남 자체가 지금 이 상황에 성질을 조용히 드러내고 있었다. 말은 사라지고 문장은 줄어들었지만 남겨진 표시는 오히려 이전보다 선명하게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 존재감은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았고 이름이 없다는 사실 덕분에 더 오래 머물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겨울의 궁중에서 반복되는 표시는 움직이지 않는 시간을 대신해 조용히 쌓여 가고 있었다. 종이 위에 쌓인 항목과 표시들 사이에서 마침내 하나의 단어가 조심스럽게 쓰였다. 그 단어는 이전의 문장들처럼 흘려 적히지 않았고 붓 끝은 종이에 닿기 전 잠시 멈추어 있었다. 이미 적힌 흔적들과 겹치지 않도록 여백이 비교적 넓은 자리가 선택되었고 선택된 자리마저 다시 한 번 살핀 뒤에야 붓이 내려갔다. 단어는 크지도 작지도 않게 적혔고 강조를 뜻하는 표식은 붙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단어가 놓인 위치는 다른 어떤 기록보다 눈에 띄었다. 기록자는 그 단어를 적은 뒤 곧바로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았고 잠시 그대로 두었다. 그대로 둔 시간 동안 주변의 항목과 표시들은 이전과 다르게 보였다. 같은 기호가 반복된 자리, 비슷한 말들이 나열된 구간들이 그 단어를 중심으로 조용히 정렬되는 느낌을 주었다. 그 느낌은 확신이 아니라 가능성에 가까웠고, 가능성은
말로 옮겨지지 않았다. 겨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붓끝은 다시 들렸고, 들린 붓은 단어 위에 덧그어지지 않았다. 수정은 시도되지 않았고, 설명도 붙지 않았다. 단어 하나로 충분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도 아니었으나, 더 적지 않아야 할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않았다. 그렇게 단어를 적어 넣은 뒤 종이를 넘기지 않았고, 넘기지 않음으로써 그 단어가 현재의 기록 속에 머물게 했다. 주변에서 누군가 그 단어를 읽었는지는 알 수 없었고, 읽었다 해도 반응은 없었다. 반응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 단어의 무게를 지탱해 주는 듯 보였다. 항목과 표시가 축적된 끝에 등장한 단어였기에 그 단어는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설명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이전의 기록들은 하나의 방향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방향은 아직 길이 되지 않았고, 길이 되기 전에 징후로만 남아 있었다. 단어가 놓인 뒤 기록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더 많은 말을 적을 수 있었지만, 적지 않는 쪽이 선택되었다. 적지 않음은 포기가 아니라 보류에 가까웠고, 그 보류는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종이 위에는 이미 충분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 흔적들 사이에서 이 단어는 중심이 되기보다는 기준처럼 작용했다. 기준은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고, 다만 더 이상 흩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두는 역할을 했다. 기록자는 단어에서 시선을 떼고 주변의 표시들을 다시 훑어보았으나 그 무엇도 정리하려 들지 않았다. 정리는 다음 단계의 일이었고, 지금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는 감각이 손끝에 남아 있었다. 겨울의 궁중은 여전히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서 종이의 질감과 잉크의 번짐이 또렷하게 느껴졌다. 단어는 아직 누구의 입에서도 발음되지 않았고, 발음되지 않음으로써 더 오래 머물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말하지 않음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정확한 태도처럼 유지되었다. 기록은 그 단어 앞에서 잠시 멈춘 듯 보였으나, 멈춤은 끝이 아니라 다음 장면을 준비하는 침묵에 가까웠다. 종이 위에 남은 단어는 지워지지 않았고, 덮이지도 않은 채 겨울의 공기 속에서 조용히 식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식어가는 시간마저 기록의 일부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다.